안녕하세요. 예, 각천입니다. 예, 오늘이 벌써 7월 20날이네요. 예, 오늘은 교육이 있습니다만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 짬을 내서 사주 하나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각천이 조금 사주 간명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하루에 최소 한 개 정도의 사주를 우리가 내가 풀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선생님 왜 그렇게 요즘 꼬박꼬박 그렇게 사주 해설을 올리시냐고 그러시기도 해요. 자, 어차피 사주는 우리가 간명을 많이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확도, 또 특히 그 사람의 그 살아온 과거 이런 것들을 아는 거를 들고 사주와 비교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저걸 해보는 거죠. 간명을 통해서 과연 이게 사주 명리학이 잘 맞는가. 각처는 나름 자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고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주 팔자 이론을 설명해 놓은 것을 들고 우리가 혹시 지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한테 그 감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사주에서 제가 이런 사주를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들고 그분들의 어떤 거를 이렇게 간파해 보는 거죠. 맞느냐.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원칙이 있다고 자꾸 제가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즉 감명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근거를 가지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죠. 자, 이 사주도 본인이 잘 아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잘 보시면 이 사주는 정유연. 벌써 정유연면 정유연이 작년이었으니까 이분도 벌써 회갑을 넘어섰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해월 추운 달에 태어났습니다. 정미일, 그 다음에 신해 시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격국론복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 말이세요. 자, 정화일간입니다. 첫째 정화일간이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정화일간이 근이 없습니다. 예. 또 추운 겨울달이라 이게 보면 월령도 아예 멀어져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근이 일간근 체의 근이 없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미월이죠. 이건 우리가 더운 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월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추운 달, 무르해의 무리 달인데 여기에 정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게 편제가 정관을 생하고 옆에서 편제가 생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옆에서 식신이 이 정관을 치기도 하죠. 자, 정관격의 생조를 받는 게 두 개가 있고 이 말이고요. 정관이 정관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청합니다. 그렇죠? 탁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정관이 천간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관과 정관의 상태에서 성격은 그런 대로 됐다. 왜요? 금생수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금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죠. 왜? 위로부터 얻어맞아가지고 그렇죠. 비견이 편제를 쳐버렸습니다. 이 말이세요. 요 비견이 굉장히 요게 뭐세요? 편제 요것도 쳐버리죠. 그죠? 예, 그 말이죠. 근데 이거는 작용이 이렇게 먼저 가니까. 그러나 이사의 사주에서는 이 신금 정화가 이 정화의 천군만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해야 좋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을 직업하는 상대가 뭐 연예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지지에서는 왜 그러세요? 이 해묘미 반합하는 이런 일을 그렇죠? 해야 이게 생을합니다. 해묘미 을목이 이 말이세요. 이 정화가 너무 내가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뭐를 일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해서 그거를 긁어 모아야지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 자체 구성이 그 말입니다. 그럼 정관격에다가 이 말이죠. 편제가 도와줘서 일은 됐고 이 말이고. 그다음 우리가 정잡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쓰는 거는 어떤 게 되겠죠? 예. 이 정화는 비견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이 사람은 친구가 많아야 돼요. 친구들이 많음으로써 이 친구들이 전부 나를 굉장히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기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편제가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왜? 천간에 있는 건 편제밖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가 합을 해서 또 나를 돕기도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편제 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어떻게 돼요? 편제에다가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어디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예, 목에다가 불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운이 와야 이 사람은 운이 괜찮아지는데 이게 너무 단출하다 이거죠. 이 정화의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어렵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멀리서 이렇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편제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왜 이 신금이 이렇게 있어야 강하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힘이 더 크냐 이랬어요. 그죠? 이게 힘이 더 크죠. 이거보다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근이 있는데 이건 당장 근이 없죠. 해묘음이라고 하는 이게 움직여줘야만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뭘 하느냐?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그렇죠? 자, 이 사주 첫째는 어떤 편제격들이 첫째 뭐라 그랬죠? 풍류, 노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요즘에 와서는 정제나 편제를 길흉으로 따졌을 때 길성이냐 흉성이냐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하죠. 편제가 격이 되는 사람 절대로 그게 옛날에는 길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길격으로 볼 수가 없어요. 편제는 편제는 풍류를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죠. 그다음 뭐 좋아한다고요? 남의 일을 잘 봐줍니다. 저런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뭐 할 때 조금 물건 살 때 잘 깎는다든지 장사를 하면 좋다든지 여러 가지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금 자체가 굉장히 금생수로 힘이 빠져 내려가잖아요. 그죠? 다만 이게 근이 있다는 것이고 이 글자의 이 사주 명식에서는 격용신을 편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비교는 격용신을 못 쓰니까요. 예, 그 말입니다. 이 편제를 도와주는 식상이 여기에 한 이렇게 있지만 여기 해묘미로 합을 해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해해자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이 해해자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해해자형을 하게 되면 자식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요게. 그러나 이거는 해자형을 하기 전에 해묘미를 하지요. 이 말이에요. 그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주를 볼 때 어떤 육친의 관계나 이런 걸 살펴서 명식을 잘 볼 때 이런 점들을 조심을 하라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다만 이 정화가 너무 볼이 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48세 대운 5대운이 오면서부터 운이 괜찮습니다. 그 전에는 38세 이후에는 여기 운이 해묘미 해서 이렇게 목생활을 하기는 해도 이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때는 48살이 지나야 됩니다. 이때 28세 이런 때는 엉망이 오요. 유금 때 이때 18살 이때도 엉망입니다. 예. 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 그렇죠? 상관, 식신 이렇게 와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운이 됩니다. 운이 흘러온 걸 보면 사주 구성도가 첫째 일간이 신강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유금 때는 왜 그러냐? 유가 와서 유유자영을 하게 되죠. 이거야말로 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그런 운이 되지만 내가 힘이 약해서 이런 금전 재우 재성운이 오면 엄청 힘듭니다. 이때는 왜요? 내가 지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주가 잘 보시라고. 예. 일간이 힘이 없게 앉아 있는 이런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예. 다만 지금 이 사람은 해월에 태어난 사주고 체와 용이 균형이 아주 일그러져 있습니다. 예. 체에 비해서는 뭐가 강합니까? 용이 강해요. 그렇죠? 잘 보시라. 그럼 이때 같은 38세 대운 이때는 미대운이라도 토생금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묘음이라고 하는 목이 이게 합쳐서 목을 일간을 생을 해주는 것도 없잖아. 있긴 있어도 오행은 하부를 먼저 가서 해묘음이 되는데 이 정화가 강해지려고 하지만 이 정화는 근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래서 이 5대운이나 4대운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이 정화에 근이 오는 겁니다. 하다 못해. 예. 오화가 근이 오죠. 요때 운이 괜찮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다음 58세 대운은 사화가 와서 사유축의 금이 되기도 하지만 사화는 결국 정화에 불이 작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지지에서 이 말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대운에는 근이 오고 하기는 하지만 뭘 합니까? 비견급제가 작동을 해서 내가 일을 하고도 돈을 조금 못 받거나 이런 게 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참 사주란 묘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약해도 천간에 비견이 이렇게 와버리면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비견은 특히 이 사주에서는 오화가 들어올 때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이 겁재는 그죠? 여기서 잘 보시면 병신합거 큰 돈이 날아가기도 합니다만은 오화가 와서 다행히도 내가 오미합에 오화가 정화의 뿌리가 돼서 그나마 이 운은 좋고 나쁨이 교차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 요게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해월에 태어난 어떤 격국 명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운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는 무술년이 왔거든요. 올해 무가 오면 지금 상관년이 오는 거거든요. 무토. 예. 원래 무술년입니다. 예. 무토가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토생금밖에 할 게 없죠. 그죠? 무술년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미술형이 오고, 그죠? 유술해살이 오고, 그죠? 예. 올해 무토가 와서, 토가 오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게 옵니까? 술에 이렇게 합이 들어오네, 그죠? 이건 뭐를 의미하죠? 요게 와서, 나를 살짝 건드립니다. 그렇죠? 예. 내 하는 일을 건드려요. 토옥수로, 그죠? 예. 수레로. 그 말씀입니다. 토가 강해지니까 토는 이 사람한테는 식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힘이 약한 형태인데 다행히도 대운에서 불운이 들어와가지고 요 대운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게 사유축에 제도 강해지고 내 기운도 되고 이 말이세요. 그리고 토생금 되니까 뭐 원래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사주 구성을 이렇게 따져보면 참으로 묘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자식의 문제. 자식들은 다 괜찮네. 그렇죠? 예. 다 녹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배우자는 누가 되느냐? 임수가 배우자거든요. 예. 여기 배우자네. 그죠? 정임합입니다. 그죠? 배우자입니다. 임수가 정관, 예. 화극금 하면 경금이 배우자네. 그죠? 이게 남자분이니까 경금이 여기서는 여기 있네. 그죠? 예. 신경 배우자가 이거로 올라왔다. 그죠? 예. 편제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도 여성이 이 사람의 배우자가 조금 강하면서 나에게는 돈으로 나타났다. 그죠? 예. 금전적으로는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여기 배우자가 있잖아. 그죠?
올라오는 건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럼 여기 실제로 언제 배우잖아. 여기 임감무, 여기 갑, 정임합, 요게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도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이 자리가 배우자가 되는 자리거든요. 예. 제로 올라오는 게 맞네,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한 30대 조금 뒤에 30대쯤에 가면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돈이지만 여기서 오는 이 주와 이 주가 합을 하느냐? 예, 합을 합니다. 배우자와 강력한 합을 하고 있죠. 갑기합의 정임합이었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 말이죠. 배우자는 잘 앉아 있는 형태다. 그 다음에 비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비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와 합을 하느냐? 형제들하고 사이는 상당히 좋게 잘 지납니다. 왜? 비견이 있는 이 군과 여기에 있는 경군과 여기 지지해서 합을 해주고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 여기가 만약에 합이 안 되고 형을 안 되든지 무슨 다른 형태를 그리고 있으면 형제간에는 그렇게 뭐 의가 좋거나 잘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형태를 보시고 그런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전체 운에서 가장 문제가 이 정화가, 그렇죠? 지지의 근원을 못 달고 있어서 반대인 용은 제가 강하게 앉아 있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사주가 좋다 그런 형태는 아니죠. 예, 너무 악착 같다 그럴까요? 이런 형태의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이 많이 약합니다. 예. 자, 그 살짝 이분의 기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새가 아주 약한 자리에 앉아 있고 부가 천을로 이 겸황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앉아서 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얻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어디에 들어가서 목인데 토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근극목으로 당해서 내가 너무 스스로가 약해 이 말이세요. 그죠? 예, 우리가 역학에서는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체도 강하고 용도 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부와 원진사를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건대는 이 사주 주인공은 부모의 음덕은 많이 입었을지 모르나 또 그런 데서 덕을 많이 볼 수는 있어도 그렇죠.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조금 원망하거나 이런 형태로 앉아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 사람이 형손, 그죠? 재관인 이게 말하자면 성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7에서 7을 봤더니 그래도 하늘의 기운이 손이 강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다 거의 괜찮을 걸로 자식들은 그런 대로 자기 앞길을 잘 닦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기문에서 봤더니 너무 여기서 역시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한 자리에 들어간다. 묘절지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자신이 그죠? 그는 아까도 사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화가 지지의 근이 없다. 다만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결국 힘이 되는 이런 형태의 사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돌아다니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힘이 되는 그러니까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어떻게 할까 그랬지만 편적격인 사람들은 남의 일, 봉사활동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성향이 그게 좋습니다. 남의 일을 내 것보다가 더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이 격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직업을 택할 때 예를 들어 든든한 어떤 사회 봉사활동 그렇죠? 이런 직을 자기 직업으로 가져가면서 그거를 근간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두는 그걸로 내가 혜택을 받는
그죠? 내가 힘을 갖는 형태. 요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게 형성되는 삶의 틀이다 이 말이세요. 어쨌든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가 약함으로써 나보다는 저쪽 용이 내가 쓰는 놈이 훨씬 더 힘이 강하다. 그게 편제죠. 이 말이세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상 한편으로는 뭐가 좀 좀 이렇게 한탕주의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거를 한 방에 뭘 한번 이렇게 노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노는데 너무 치중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술을 조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술을 먹어도 항상 맥주 이런 거보다는 어떤 술요? 약간 독한 종류의 술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왜? 본인 자신이 불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 다른 형태에서는 우리가 운이 가는 걸 보면 지금 어릴 때 형편없이 가다가 사오미 불운에서 약간 살짝 힘을 돌리고 다음에 임묘진 운이 가니까 진토가 오면은 진유합금에 뭐 진이 와서 이거는 토가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 갑진대 운이 오는 거, 요 간목이 작동할 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임묘진 운으로 가는 전체 구도에서는 보면은 목운이 와서 목생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입장으로서는 인성이 와서 말년의 운은 그런대로 임묘진 운으로 흐르니까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언제보다가 과거에 살아왔던 운보다는 이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운이 괜찮다. 우리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원래 무술년에는 제가 보건 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라고 보죠. 이 화생토 상관 운이 오면은 이 말입니다. 이때는 조금 생제를 해야 되는데 이 상관은 편제를 돕지는 못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 운에서 이분은 지금 사운이 들어와 있어 정화에 근이 들어와 있다. 오화보다는 조금 약해도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격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정관격이다. 그죠? 정관이 굉장히 강하다. 너무 원칙을 찾을 수도 있죠. 제가 항상 그러죠. 그죠? 이 정관은 해묘미로 바뀝니다. 뭐로 인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도 정관이 지나치게 강하면 금생수 요렇게만 하고 있으면 너무 정직하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제3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정관이 굉장히 정직하고 좋아. 올바른 사람이야. 그건 맞아요. 그러나 자칫 그거를 이게 지나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답답한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이 정관격이. 정관이 저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러면 천간에서 쓸 수 있는 격을 찾으면 말이세요. 여기에 있는 임수가 만약에 천간으로 투간이 됐다면 그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고 이거는 지지에서 머물 뿐이고 이거는 해묘미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정관격을 찾아 올라간다 하면 천간에서 움직이는 놈으로 격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누구세요? 정화니까 정화가 두 개 이거는 비견이니까 비견은 격으로 못 쓰니까 당연히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이에요. 다만 정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청합니다. 성격이 되면서 청한데 단 조건이 제가 격을 행세를 하려 그러면 일간이 힘이 있고 근이 있고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도움도 받고. 근데 아무런 형태도 못하죠. 근도 없고 도는 것도 없어. 이 말이세요. 이게 목이 없어. 그 말이세요. 이게 너무 약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용에 비해서 정화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힘겹게 살게 돼요. 이 말입니다. 이 친구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그러세요? 해몽이 목생으로 비견을 끌어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시상 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못 되는지 아세요? 이게 힘이 없죠. 그리고 편제가 이렇게 많아.
그죠? 이건 시상 편제가 될 수가 없어. 시상 편제가 되려고 그러면 시상 편제 1 하나만 있어야 돼.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건 착각하지 마시고요. 채용법으로 봤더니 그렇게 앉아 있다. 내가 늘상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명조는 하나의 격이다. 그 격을 찾는 것은 대단히 쉽다 그랬어요. 특수한 격을 제외하고는 격을 찾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건 편제입니다. 식신 편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신미로 앉았다 그러면 이거는 식신 생제격의 편제격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미토가 토생금으로 못 가지요. 이 말이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뭘 하세요? 미토가 토의 기능으로 식신의 기능으로 이게 토생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이 작동이 되면 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건 인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편제가 힘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이 사주에서는 편제가 힘을 받을 때는 운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약하니까 저 죄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특징이 죄를 못 지킨다는 겁니다. 예, 죄는 돈이죠. 이 사람 돈 아낄 줄 모릅니다. 예. 돈이 있으면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예, 그 말입니다. 왜? 창고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창고에 관해서는 지지의 창고는 진술충미가 창고거든요. 근데 이 미토에는 이 사람의 입장으로 여기 돈이 들어앉아 있지도 않죠. 그죠? 이 사람은 금이 돈인데 요 속에는 돈이 들어앉아 있지도 않고 이 미토는 창고가 허술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론 잘 봐야 됩니다만은 미토, 술토 이런 조토들이 창고가 되는 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돈에 대한 개념도 약하고 그때 가서 돈은 어디에 들어 앉아 있느냐를 잘 봐야 돼. 여기 들어 앉아 있죠, 그죠? 예. 이 창고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게 돈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창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오는 겁니다. 사주는 한 가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거는 뭐 편제가 있으니까 돈이 많다더라. 뭐 식신생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돈이 많겠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왜? 돈을 지키려고 하면 무조건 일간이 돈을 지킬 수 있는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앉아 있느냐.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주의 격국 채용법에서 어느 것보다 힘이 더 세다 이런 그런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가 너무 약해 버리니까 죄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천간에는 비견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비견이 돌출되어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곧 죄를 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세요. 죄를 건드려서 쫓아낸다. 정신 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죄가 견딜 수가 없죠. 그림 달고 있어도 요 비견이 요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쫓아내버리죠. 이걸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걸 편지의 끈을 쳐버리잖아요. 말하세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 구성도를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위치에 배치가 되느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합을 할 수 있는 합도 그랬잖아요. 원근이 있다. 이왕에 합이 좋아서 만들어서 그게 내는데 희신이 될라 좋은 역할을 해줄라 그러면은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이죠. 힘이 세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의 가장 논거 중에 1위 모든 사주는 일간 체도 강하고 용도 강하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 사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도 돼야 되고 청탁도 봐야 되고 사주의 운세의 흐름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사주는 통계학이다 그랬어요. 물론 일부 통계학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간이 어떤 오행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일간의 성향을 우리가 강하게 짚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란 건 늘상 어떤 사주가 어떤 결과론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말라. 근본적으로 기본을 잘 익히고 나면 그거를 들고 어느 위치에 어떤 오행이 어떤 형태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지 하나의 단편적으로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늘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법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앉아 있는 사주는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시 어떤 분은 또 뭐 대운이 나중에 가면 이제 대운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 말입니다. 이 월운은 그 다음에 다루는 월운이나 연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옵니다. 다만 이 대운을 같이 사주에 붙여서 이런 것들을 행세를 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들고 이 사람의 이 사주 팔자의 주인공이 어떤 형태의 인생 항로를 가는가는 이 대운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대자 대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운이 왔을 때 이 대운과 이 사주 팔자와 세운과 대운과 사주 팔자 작동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 그때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은 신약한 사주가, 그죠? 죄다 신약 사주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삶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참 곤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주 팔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